일단 하체 쪽은 조금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제는 견갑대 이쪽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스트레칭 자주 하실까요? 예전에 자주 했는데 요즘 좀 등하시하고 있긴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말리는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등이 말리면 또 어깨가 빠지게 되고 코어가 무너져도 이렇게 되고 아니면 당기는 운동이나 아니면 풀업 위주로 하다 보면 또 여기가 타이트하게 뭉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칭, 뭐 마사지 이거는 그때뿐이실 거고 운동하기 전에 퍼포먼스 향상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이런 데가 자꾸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말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뒤쪽의 근육들이 약해져 있진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가 말릴 때 뒤쪽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견갑의 안정성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하는 근육이다 이러면 흔히 정거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월슬라이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견갑의 기능이 깨지신 분들은 비슷하게 운동을 해도 이게 삼각근으로 다 쓰거나 아니면 상부 승모근이 이거 하는데 왜 아프지? 아니면 목이 막 당긴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견갑의 컨트롤이 이미 깨지신 경우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소규모 범위가 좁게 안정화시키는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명 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되게 그냥 안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정거근에 검사를 했을 때 삼각근으로 좀 다 좋게 말씀드리면 협응이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거근의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운동 능력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코어만 따라가시면 되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코어 능력이 장난 아니에요. 되게 강하시거든요. 근데 커 있는 근육들에 비해서 여기에 기능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준명 선수님을 모시고 케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느끼신 소감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움직임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 써보는 근육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확실히 평소에 안 했던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안 잡아주시면 제가 혼자 할 때 좀 다른 보상 패턴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뵈면서 단기 패턴, 장기 패턴으로 만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평소에 사용했었던 이제 겉근육이랑 이런 근육들은 원래 잘 쓰는 거니까 속근육이라든지 로컬 머슬들이 좀 계속 사용하면서 운동을 좀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패턴, 내가 잘 활용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만 쓰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안 아플 때까지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다치고 나면 여기 아프니까 다른 데를 자꾸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니까 다른 쪽으로 쓰다 보면 또 과사용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패턴들이 무너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낮은 움직임들 위주로 안정성 높이는 그런 근육들도 좀 훈련을 통해 강화시키시면 오랜 기간 운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명 선수님의 경우에는 워낙에 운동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훈련을 많이 하셨고 몸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 운동을 시켜보면 정상인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보디빌더 분들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 못하시거나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준명 선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컨트롤하시고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근육들하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근육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상인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힘을 쓸 수 있지만 안정화를 시키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어집니다.
선수님의 경우는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육의 능력도 일반인 기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엄청 큰 이 힘에 비해 여기가 살짝 부족하다 요 정도지 이런 안정화 근육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후자의 근육들을 활성화를 더 이상 안 시키셔도 운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왜냐하면 안정도가 떨어지면 주변의 근육들이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도수 근력 검사라고 하는 그 운동 검사를 했을 때도 다른 근육의 협응이 너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느낄 수 있죠. 다른 근육을 동원해서 쓰시고 있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풀업을 잘 당기고 있다. 비슷하게 움직임을 쓰지만 안정화 능력이 큰 사람의 풀업과 안정화의 능력이 적은 사람의 풀업은 외형상으로는 잘 구분이 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쓰이는 근육들이나 운동 능력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중량을 많이 치는 운동이나 아니면 빠른 움직임을 동원하는 운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몰라갖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낮은 속도로 하시고 제한된 움직임 그거를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육의 결을 대충 봤을 때 방향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내가 안정화 근육을 훈련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T 레이즈를 한다 Y 레이즈를 한다 이거를 빠른 움직임으로 이렇게 하시면 타겟으로 하는 그 근육들이 힘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 근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냐라고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낮은 움직임으로 견갑의 움직임까지 신경을 쓰시고 속도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주셔야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집에서 막 했는데 이거 더 안 좋아져. 그러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안정화 목적의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쥐어짜는 거기에 자극을 어떻게 줄까 이거를 고려한 운동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 문제가 더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혼자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잘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